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에게 조금 동기부여나 그리고 제가 어떤 방식으로 매매를 하는지 그걸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기본적으로 자랑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자랑을 하면 적이 생깁니다. 누군가는 시기 질투를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재수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자랑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저보다 사실은 더 훌륭한 트레이더들도 참 많다고 생각을 해요. 별의별 매매를 다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돈 자랑은 진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돈이 많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잖아요. 그럼 별의별 이상한 사람들이 다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 뭔가 친분을 쌓는 게 아니라 돈을 보고 친분을 쌓는 사람들이 필시 생긴다. 저는 어느 정도냐면, 개인적인 성격이 어느 정도냐면, 만약에 저보다 어른을 만약 만나요. 근데 그분의 차보다 제 차가 더 좋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제 차를 안 보여줘요. 왜냐면 그분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약간 괴리감 느낄 수도 있거든요. 어린 놈이, 자기보다 어린 놈이 더 좋은 차 타네? 좀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를 숨기려고 해요. 그 정도로 제가 좀 그런 예민한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러분께 좀 동기부여도 제가 드리면서, 그리고 제가 어떤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하고 어떤 방향을 지향하는지 그걸 좀 얘기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너무 제가 그런 걸 얘기 안 하니까 또 저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건 뭐냐면 제가 만든 종가 프로그램이 계속 작동을 해서 이제 텔레그램 알림으로 이제 오는 시스템이에요. 저는 이제 로직을 제공을 했고 이걸 만들어 주신 분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계속 이렇게 종가가 나옵니다. 그쵸? 계속 종가가 나와요. 그리고 수익률이 이제 목표 수익률 달성하면 이렇게 달성했다고 알림도 나오기도 하고, 지난 14일이죠. 어제죠. 어제 14일 같은 경우는 MDS테크, 강원에너지, 인포바인 이렇게 나왔는데 이 두 종목은 약 손절을 했죠. 1% 정도 손절을 한 것 같고,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는 8% 정도 이상 올랐어요. 그래서 5% 이상 올랐지만 매도는 8% 이상에서 되는 거. 이거를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좀 누적해서 데이터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완성이 된 거죠. 이거는 2024년도부터 저기 나왔던 값을 이제 엑셀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을 이렇게 모아놨는데, 그래서 월 수익률로 이렇게 모았던 자료거든요. 이건 2023년도네요. 보면은 괜찮았던 때가 많이 있었어요. 81%월 누적 수익률이죠. 그리고 12월에는 170%. 이건 좀 계산이 사실 잘못된 것 같아요. 1월 달에는 83%, 그리고 2월 달에는 52%. 다 종목 이름이 기록돼서 보이시죠? 38%, 4월에는 56%, 그리고 5월에는 30%. 이게 종가 프로그램 저기 나왔던 게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매일매일 누적되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죠? 계속 나오죠. 계속 이쪽에서 이제 데이터가 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50%, 7월 달에는 9% 이렇게 해서 작년이 이상하게 좀 좋았어요. 작년이 좋았고, 올해도 궁금하시죠? 올해가 조금 힘들었어요. 올해 초반부터 좀 종목이 많이 안 나오면서 손실이 몇 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12%. 1월 달부터. 그리고 2월 달은 그냥 본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3월 달도 본전 수준인데, 4월 달에 정치 테마주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30% 수익률을 바로 찍었다가 그 뒤로는 정치 테마주 그 변동성을 못 이겨서 좀 손실이 크게 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5월이죠. 5월에는 52% 수익률 났고, 그리고 6월 달에는 이제 8% 수익률, 7월 달 수익률 또 통계를 내고 있겠죠. 자, 이렇게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완성이 된 거예요. 이 매수 기법은 이미 저의 매수 전략에 있는 거고, 이걸 프로그래머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에 맞춰서 이제 제작이 됐다고 봐야죠. 이 정도 성과면은 아주 훌륭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이 진짜 이상한 달이긴 했어요. 4월 달에 손실이 너무 커서 변동성이 너무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그냥 막 사잖아요. 정해진 로직대로.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손실이 있었는데 꾸준하게 이제 좋은 결과를 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완성이 됐다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카나리아 바이오 이거에 거래 정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한 차트 같은 거를 좀 이제 방지하도록 그렇게 또 패치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랑만 하면 좀 재수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종목을 제가 안 가렸어요. 왜 안 가렸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고 공부하시라고. 제가 어떤 패턴을 만들었는지 한번 연구를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만든 게 있어요. 이거는 데이 트레이딩인데
이제 1분봉이라는 게 뜨거든요. 이거는 1분봉의 신호가 나오면 매수 신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익절이 됐다고 하죠. 이게 3% 올라가면 익절 신호로 보냅니다. 그리고 10분 동안 이도저도 아니면 그냥 매도하게 되는 거고, 만약 마이너스 3% 되면 이건 손절. 그래서 3%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업데이트를 좀 그동안 해서 본격적인 테스트는 3월 달부터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의 통계를 보니까 4월 달부터 5월 평균적으로 10에서 20% 정도 수익이 꾸준하게 발생한 것 같아요. 시장이 좀 좋으면 수익이 좀 잘 나는 것 같고, 지금 7월 달 들어서 시장이 조금 안 좋았죠. 주도주도 많이 없고, 그렇게 하니까 얘도 좀 죽쓰더라고요. 근데 엄청난 손실은 아니고, 잘하면 이번 달 7월 말까지 좀 움직임이 좋으면 수익 마감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보니까 이것도 좀 섞여서 그런데 매일매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제가 만든 거예요. 주도주 종목들을 미리 프로그램이 선별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선별을 한 종목에서 슈팅이 나오면 이제 프로그램 매매가 들어가는 거죠. 더 빨리 들어가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 프로그램이 이건 더 빠르니까요. 그래서 보시면 동양철관 매수 신호가 나왔죠. 그리고 수익이 이도저도 아니니까 이제 청산이 된 거예요. 그러면 1820원에서 매수가 들어가서 1817원에서 이제 매도가 되는 거죠. 데이 트레이딩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7월 11일 한번 볼까요? 더즌이 추천이 나갔었는데 6,460원. 자, 여기서 나간 거죠. 보시면 여기서 슈팅이 나왔을 때 그리고 10분 뒤에 청산이니까 이제 여기서 청산이죠. 여기서 바로 올라가는 이런 걸 노리는 거예요. 밀고 장 초반에 수급을 이용해서 올라가는 걸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10시 이후에는 진입하지 않아요. 가장 돈이 많이 돌 때, 그때 수급이 들어와서 돈들이 쏠릴 때, 그때 잠깐 치고 빠지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알려드리잖아요. 그쵸? 기존에 수급 좋았던 종목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저렇게 포착을 하는 것이다. 같은 날 사이닉 솔루션 볼게요. 이거는 바로 이렇게 진입을 해서 쉬지 않고 올랐기 때문에 이런 걸 노리는 거예요. 돈이 일시적으로 이제 몰리는 걸 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도 있죠. 이렇게 올라가다 바로 꺾이는 경우도 있고 좀 심하게 꺾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차트가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이렇게 한번 쉬고 그 다음날 가는 이런 패턴으로 이제 바꿀까 계속적으로 이건 테스트 가운데 있습니다. 시간은 어차피 정해진 기한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걸 연구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실패작도 굉장히 많았어요. 정말 많았어요. 이것저것 도전해서 실패한 것도 굉장히 많았는데, 프로그램에 맞춰진 로직을 개발하려고 하니까 사실 더 어려운 거죠. 로직 매매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시장은 굉장히 변화무쌍하잖아요. 근데 이 변화무쌍한 곳에서 딱 평균 지점을 찾아서 매수 방법을 고안한다는 게 시장에 상관없이 늘 언제나 먹혀야 되는 그런 기법을 만든다는 게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저런 테스트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 틀에서 크게 벗어날 게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평상시에 자동 매매 말고 수동으로는 어떻게 매매하냐? 저걸 만든 사람이 이미 저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동으로 매매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좋아하는 매매는 오전 돌파 매매 좋아하고, 오전에 돌파하는 거, 그리고 테마가 강하게 떴을 때 기회를 잡아서 매매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 테마를 잡아서 기회 매매하는 건 여러분께 계속 말하던 그것들이에요. 사실은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7월 달은 좀 쉬어간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7월 달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종목들이 눌리고 있으니까. 돌파는요. 돌파는 이제 로직 매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재료나 그런 수급들도 확인을 하는데 차트 모양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차트 모양이 좋아야 돼요. 이건 와조인사이트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제가 매매일지를 요즘엔 좀 안 올렸는데 오늘 올렸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제 매매 패턴 너무 다 똑같아요. 정말로. 볼게요. 풍산 같은 경우는 저한테 교육받으신 분들은 아마 샀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돌파 매매죠. 이렇게 돌파하는 자리에서 사는 거. 이거는 실패, 돌파 매매 실패, 진작 손절했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손절했죠. 마이너스 3% 정도.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아까 그 프로그램에서 신호가 나왔었죠. 그래서 그것도 나왔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맞아서 같이 샀습니다. CTK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는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CTK 이거 같은 경우는 스캘핑이에요. 제가 여러분 지난 방송 때 토요일날 스캘핑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볼게요. 스캘핑은 초봉으로 봅니다. 저는 10초봉으로 봐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거예요. 올라가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지난 토요일날 라이브 때 수급이 꾸준하게 일정하게 들어와야 된다고 했죠. 그래야 호가가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거래가 활발하게 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도 거래가 뭐 나쁘진 않아요. 그러다가 짠하고 여기서 슈팅이 나오게 됩니다.
슈팅이 나왔죠. 거래가 꾸준하게 된다라는 걸 확인을 했죠. 그리고 다음 봉에서 음봉이 나와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마이너스 1.9% 떨어졌어요. 이걸 받은 거예요. 지켜보고 있다가 음봉 나왔을 때. 그리고 반등이 조금 나온 것 같죠. 근데 음봉에서 받았기 때문에 2%가 됩니다. 그러니까 2% 정도, 1%에서 2% 사이 스캘핑 매매가 된 거죠. 그래서 그 관점으로 매매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오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다른 제 매매일지도 보면 이거는 이제 시장이 좋으니까 좀 끌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죠? 자, 이것도 같은 오전장 돌파 관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것도 돌파 관점이죠. 똑같죠, 차트가. 시초에 수급 들어오는 거를 올라타서 이제 수익을 보려고 하는 거. 이거는 반대로 눌림 매매입니다. 그래서 와주 인사이트에 보셔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셔도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날부터 전쟁 이슈가 붙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도 똑같죠, 자리가. 돌파 매수 들어가서 초입에 들어가서 매도하고, 그 다음에 또 심상치 않아서 또 들어가서 재료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또 아까 전에 봤던 눌림 패턴에서 올라가는 패턴. 이것도 눌림 패턴 들어갔다가 둔해져서, 이게 바로 V자 반등을 노리는 매매거든요. V자 반등 안 나와서 매도하는 거. 이거는 역시 돌파 매수. 패턴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매매일지를 자주 올리지 않는 이유가 똑같거든요. 자, 저는 아무튼 이렇게 합니다. 제가 프로그램에 굉장히 열중하면서 개발을 했어요. 여러분한테 말할 필요가 사실은 없죠. 제가 프로그램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혼자서 엄청나게 고군분투를 막 하고 있어요. 개발해서 실패한 것만 따지면 10개가 넘어요, 사실은. 이제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만든 것들인데 막상 만드니까 약간 현실은 다른 거죠. 시장의 변수도 있는 거고, 생각보다 손익비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 거고. 지금도 또 개발해서 테스트하는 게 있어요. 이건 따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업데이트를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월 마찬가지. 데이 트레이딩은 욕심 너무 내면 안 돼요. 월 한 10에서 20% 정도의 목표 수익률을 잡고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굉장히, 사실 여러분한테 말은 안 하지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컴퓨터 앞에, 차트 앞에 앉아서 어떤 매매 패턴을 고안할까,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왔던 것들이고, 지금 이제 결과가 나온 것들이고, 시간이 급할 게 없으니까 어차피 수동으로도 매매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노력을 하니까 이렇게 결실도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프로그램 매매를 많은 사람들이 선호를 하거든요. 사실 하고 싶어 하고, 만들고 싶어 하고, 슈퍼개미들도 다 만들고 싶어 해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보통의 주식 잘하는 사람들은 재료 매매를 하거든요, 여러분. 재료를 분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프로그램이 재료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선발주, 후발주는 구분할 수 있겠죠. 근데 재료나 이 재료의 강도가 다 다르거든요.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특히나 이제 검색식으로 많이 만들려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만든 건 검색식 기반이 아니에요. 검색식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만든 것들은 불가능해요.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거든요. 저장한 다음에 이거를 숙성시켰다가 이제 신호가 나오면 그때 끄집어 쓰는 건데, 검색식은 지금 단편적으로 딱 떠져 있는 것만 이제 불러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식 매매로 이제 보통 프로그램 매매를 만드는데, 그거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한 5년 전, 4년 전부터 이제 이 프로그램 쪽으로 하고 싶어서 이쪽으로 같이 하실 분을 제가 모셨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계속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오래됐죠, 사실은. 그렇죠? 머릿속에 이런 지식이 있는데 이걸 프로그램 한다는 건 사실 진짜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기도 하지만 어떤 식으로 매매하는지도 보셨으니까 힌트가 많이 되셨을 거예요. 제 원리는 심플하거든요. 저는 복잡하게 매매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종가 아까 엑셀 파일에 있는 종목 이름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데이 트레이딩도 제가 어떤 식으로 잡는지 알려드렸고, 매매 일지는 늘 똑같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참고하시고 힌트 얻으셔서 여러분도 계속적으로 차트 연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 매매는 사실 모두의 꿈 같은 이야기이기도 해요. 우리나라에서 완성한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는 못 봤어요, 일단은. 근데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수동 매매는 본 적 있는 것 같긴 해요. 내가 종목을 컨택해서 여기서 시그널 나오는, 그런 거는 이제 반자동 매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것도 대단한 건데, 저는 완전 자동 매매를 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만들고 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것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